2호선을 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근 시간대 바쁜 역이 신림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캠퍼스를 가려고 하면 지하철역이 없었는데 사실은 서울대 입구역이라는 그 역은 서울대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서울대 아주 먼 입구역. 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이번 주도 한번 서울의 25개 구 중에 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자, 오늘은 어디로 갈지 한번 주사위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관악구네요. PD님, 관악구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실까요? 대표적으로 서울대를 품고 있는 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대학로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서울대 캠퍼스였어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있는 곳 그 자리가 서울대학교가 있던 자리고, 거기 있다가 확장 이전을 한 곳이 바로 관악산 아래의 관악구죠. 관악산이 있어서 관악구라고 불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동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신림동이 제일 크네요. 보니까 봉천동, 남현동 이렇게 3개의 동이 이어서 관악구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2호선을 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근 시간대 바쁜 역이 신림역이라고 합니다. 지도상에서도 보시면 신림역이 이제 환승역이 됐어요. 2호선도 가지만 신림선이 있어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의도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신림동에 사신다고 하면 출퇴근이 가장 편한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 캠퍼스를 가려고 하면 지하철역이 없었는데 사실은 서울대 입구역이라는 그 역은 서울대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서울대 아주 먼 입구역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신림선이 완공이 되면서 관악산역이 서울대 입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여기가 넓은 만큼 사는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많이 사는데 신림역까지 버스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서 봉천동과 신림동에 많이 거주를 하죠. 사실은 지금 2호선 라인 전체가 사당역부터 해서 관악구가 시작이 되는데 낙성대역, 봉천역, 신림역에서 신대방역까지 해서 신림동 전역이 사실은 특별하게 어디가 대단한 상권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고만고만한 괜찮은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 상권이 아니라 거주민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동네 골목 상권들이 구석구석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 상권은 아니고 구 전체가 일상생활에 편의한 골목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샤로스길, 그 서울대 마크 샤자를 따서 서울대 입구역 2호선 근방에 샤로스길이라는 상권이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라는 학교 특성상 공부를 잘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노는 것보다는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재미있는 생각도 해보는데, 건대 상권이나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클럽 문화라는 게 홍대 입구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홍대 상권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홍대 학생들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패션에 좀 민감한 대학교이기도 해요. 그 문화도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긴 한데,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활성화가 될 만한 거리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놀고 먹는 문화, 유흥 문화도 사실은 안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크게 상권이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길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피디님? 주변보다 임대료가 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료가 막 오르니까 오르는 것만큼 장사가 안 되면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오르는 걸 피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리단 길인데, 그리고 샤로스 길도 사실은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권인 거예요.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길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상황이 상가 번영회가 조직이 돼서 유지가 돼야만 그 상권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쪽에 출퇴근하는 회사원, 일반 학생 그렇게 주력으로 거주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으로 저평가된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권이라는 게 동네 상권의 수준에서 크게 번영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회사원들이나 공부한 학생들이 거주하는 특성의 도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관악구는 어떻게 보면 강남과 여의도의 베드타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배달 음식이나 뭐 테이크아웃 매장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림역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매일매일 뭐 수만 명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굳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세 개의 역을 관심을 가져보고 싶네요. 일단 사당역, 서울대 입구역 상권, 신림역 상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악구가 저평가가 된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림역을 가운데를 두고 일반 상업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 안에 있는 건물들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나 컨셉을 맞춰서 투자하신다면 신림역 주변 상권이 그래도 투자하기엔 가장 적절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로변 사거리가 있는데 도림천에 보시면 이렇게 2호선이 이제 지상철로 나옵니다. 신림역까지는 지하철이고요. 신림역 다음 역 신대방역 갈 때 지상철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 도림천 옆길로 해서 준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저는 이쪽 블록이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쪽 지역에 낡은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투자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관악구가 이렇게 관악산을 끼고 있는 구로 2호선이 지나가면서 잔잔하게 좋은 상권이에요, 다. 옛날에는 사실 봉천동에 산다 그러면은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봉천동이 옛날 봉천동이 아닙니다.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관악구를 지나가는 전체가 물건이 좋으면 투자를 권하는 지역이에요. 관악구에 투자 관심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투자금에 비해서 어디에 무엇을 사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관악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댓글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투자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